안녕하세요. 김동경 설계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3년 또는 5년 갱신형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는데 현재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를 고려하시거나 원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점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아셨으면 하는 거, 네, 좀 이제 부류가 좀 달라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네, 뭐냐면 이제 예전에는 현재처럼 단독 실비보험, 단독 실손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가입하고 싶어하는 뭐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이거는 뭐 생명보험사 쪽이겠죠. 그리고 손해보험사 쪽은 통합보험 같은 것들이에요. 네, 이런 쪽에다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실손특약, 실비특약을 같이 넣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손을 가입하고 싶어 라고 해도 그러한 다른 것들도 부수적인 것들도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생명사든 손해보험사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생명보험사 가입자들은요.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이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감을 합니다. 그에 반해 손해보험사는 체감을 잘 못해요. 왜 그러냐? 바로 적립보험료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최소 적립보험료라는 걸 넣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줄어들면서 0원까지 맞출 수 있었지만, 그래도, 대다수 회사가 다, 최소 적립보험료라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손특약이 갱신 시점이 되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면, 그 인상된 분만큼을 적립보험료에서 차감을 해나갔습니다. 이게 대체 납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한 6년, 7년, 8년, 9년 막 이렇게 됐는데도 나 한 번도 보험료 올라간 적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경우고 생명보험사는 나 처음에 가입했을 때보다 좀 많이 올랐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 당시 뭐 14만원, 15만원인데 실손특약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4, 15만원 내던 게 20만원 가까이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덜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나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근데 이제 손해보험사는 그에 반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사망보험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암이나 뇌심장 관련된 진단금 들어가거나 혹은 뭐 수술비 특약 가입하면서 넣거나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적게는 뭐 3, 4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 이제 10만 원 내외 정도의 보험료고 저렴하게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었다. 근데 적립보험료가 안에 있다 보니 그간 뭐 보험료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지내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이제 3년 또는 5년 갱신형이면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에 따라서 그런 체감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가입한 거에 따라서 이따가 마지막에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서 혹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실손보험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알면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 무조건 전환이 안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무엇이죠? 바로 신경과 내지는 정신질환과 관련돼서 정신과 이제 치료 이력이 있거나 진단받은 게 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1년 갱신형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데 실손 전환하겠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정신과나 신경과 진료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거 아시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다 실손 전환이 되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전에는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됐어요. 실손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 얘기는 내가 가입하는 무언가 상품 안에 실손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상품의 만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 상품의 만기가 짧습니다. 뭐 20년 만기, 60세 만기, 70세 만기 이렇게 짧습니다. 80세 만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만기가 짧은 경우는 전환이 안 됩니다. 네. 왜 안 되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15년마다 보장 주기를 변경을 해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몇 세까지라는 것 자체가 없죠. 그런데 기존에 가입한 거는 뭐 60세, 70세, 80세 혹은 뭐 20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는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실손 보험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죠. 왜? 그 나이 이후에는 정말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데이터상으로 봐도 높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즉,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이 실손 특약이 들어있는 이 상품의 만기 체크하십시오. 만기가 짧으면 실손보험 전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정신과나 신경과 진료 있었던 거 하나,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가입한 보험 안에 실손특약이 있는데 그 보험 자체의 만기가 짧다 하면은 전환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만약에 내가 만기가 짧아서 전환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중 보험이 올라가고 너무 걱정돼 라고 하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병원 간 적도 없고 특별히 진단받은 거 없고 진료받은 거 없고 나 건강해. 그리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상 위반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설계사가 물어보는 거 있죠. 무슨 입원했냐 수술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새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냥 전환이 아니라 기존 거 해지 새로 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유병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저질환 있고 가입하는 사이에 가입하고 있던 동안에 무언가 질병 진단 받았거나 치료 이력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가 전환은 안 돼. 근데 심사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가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인지를 꼭 확인은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은 전환하시는 거는 사실 그렇게 추천은 잘 안 드리기는 하는데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먼 훗날 진짜 큰 돈 들어갈 거 생각해서 페널티를 떠안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 부분에 워낙에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 설계사나 아니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꼭 찾아뵙고 문의를 하세요. 상세히 물어보시고 상세히 안내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전환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은 기존 거 유지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또는 5년 갱신형 실손보험 가입자 분들 중 전환 실손을 고려하고 있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라고 하면서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를 해드리겠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진짜 중요한 건데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사실 1년 갱신형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조금 이게 업무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좀 많이 달라요. 예, 많이라기보다는 미세하긴 한데 좀 설계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도 좀 많고 이런 게 있는데, 자, 무엇이냐면 손해보험사는 내가 원하는 설계사한테 실손보험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제가 알기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회사들을 취급을 하지만 전 회사를 다 실손보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한 말에 만약에 오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는 해당 실손보험을 관리해주고 있는 그 설계사한테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해요. 왜냐? 그만두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담당자가 됐다. 그러면은 진짜 껄끄럽죠. 네, 소통도 안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덜컥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전화했다가 새로운 상품 가입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전화 못한다 이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좀 많이 조금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 만약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 그러면 해당 설계사한테 꼭 문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통이 잘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요청을 하십시오. 네, 해당 지점에 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설계사로 바꿔달라거나 무언가를 좀 민원 제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 가입했느냐, 손해보험사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실손보험 전환에 있어서 설계사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영상, 이번 영상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이제 유의하셔야 되는 점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실손보험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일 해지, 당일 가입.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해지했는데 내일 가입한다.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사라지게 되고 나는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픈 사람이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나죠.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당일 해지, 당일 가입. 그래서 해당 설계사하고 정말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들은 모바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어도 그냥 당일 해지하고 모바일로 보내서 핸드폰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는 모바일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청약 서류로 문서상으로 자필 서명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재미난 사례가 있었어요. 설계사는 서울에 있는데 고객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생명보험사 가입이었어요. H생명이었는데, 예, 제가 그래서 그쪽 해당 설계사한테 전환 실손 과정 설명 다 해주고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부산에 있는 다른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청약 서류 전송해주고 그 제3의 설계사가 부산에서 받아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고객 정말 짜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런 이제 시스템, 당일 해지 당일 가입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해보험사는 좀 그나마 나은데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하시고 유의하시고 실손 전환에 앞서 체크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실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 영상에는 제가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 정보들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